무료 추천주 루닛 최대 120% 상승 축하드립니다. 일단 지수부터 좀 볼게요. 코스피 일봉이고 11월 27일에 당연한 밥동 하락을 조심을 하자고 했고 반등이 나올라 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으로 쭉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다행히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으나 아직은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처럼 5일선을 회복하고 V자로 5일선 회복한 다음에 V자로 쭉 올라가는 걸 기대하려면 확실하게 안착을 해주는 과정 확인이 필요가 하겠고요. 아직은 안착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27일에 최근 7일 반등에 따른 당연한 큰 조정을 주의를 하자고 했고 지금은 또 강하게 하방이 나왔으니까 또 당연하게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시황 코스피는 2.4%, 코스닥은 5.5% 크게 반등이 나와줬고 개인은 전일에 이어서 순매도 지속, 기관은 순매수 유입이 나왔습니다. 어제 지표상으로 바닥권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지수 월봉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으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찐 반등일지 또 가짜 반등일지 이거는 아직 불확실한 국면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게 찐 반등이다 확신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기를 바라야 되겠죠. 일단은 여당 의원이 일부 표결 참여하면서 탄핵 찬성 의견 등장으로 정치적으로 불확실성 완화 기대가 되었고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금투세 폐지가 되었습니다. 불확실성 악재 하나 일단 척결 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도 나왔고요. 상법 개정 또한 금투세 폐지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인데 이현주가 올해 안에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어제 분석해놨던 코스피 연봉 추세 하단 자리쯤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월봉 추세 하단 변곡에서 꼬리로 살짝 이탈하고 있다가 다시 또 반등을 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박스 하단 살짝 이탈한 연봉, 월봉은 마찬가지로 추세 하단 부근에서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어제 리딩이고 지금 지나고 나면 저점인 절호의 기회다. 근데 지금 현재 개미들은 주식 비중이 크니까 이미 예수금이 없다는 게 문제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돌발악재, 코로나와 비상계엄, 요거는 지나고 나면 기회다. 라는 관점으로 리딩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다. 이제 루닛 보겠습니다. 오늘 폴바라 인수로 달성한 외형 확대 분석 의견 리포트 있었고 상승이 나와줍니다. 요 인수를 통해서 변동성이 컸던 매출의 안정성을 확보를 했다. 매월 30억에서 35억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한다. 21선 지켜주고 7만원 안착이 중요하다고 했죠. 7만원 뚫고 오늘 크게 상승 마감이 나와줬고요. 주요하게 이렇게 4번 추천드렸습니다. 25년 하반기 FDA 허가 신청 요 일정도 체크하시고 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월봉 여기서 추천 쭉 올라갔고 여기서 내려가니까 추천 멈췄고 또 다시 발목자리 확인하고 일정 확인하고 밑에서 무료 재추천 반복해서 드렸죠. 그리고 뿅 이렇게 최대 현재 120%까지 올라왔습니다. 100% 넘어서 120%까지 조금 더 올라간 구간이고 여기서 추천이 멈췄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루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악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계속 호재밖에 없었어요. 계속 호재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무너지죠. 왜? 1200%나 올랐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당연한 밥동이 나오던 구간이 있었던 거고 이제 충분히 주가를 소화시킨 다음에 매물을 소화시킨 다음에 올라와 주고 있는 겁니다. 뉴스만 믿고 호재만 믿고 이런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하면 끌려 내려갈 수 있다. 조심을 해야 되겠죠. 제 추천드리고 하루만에 상한가가 나왔었고요.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다 제공해 드립니다. 이건 일봉이고 121선 안착했을 때 재추천 드렸고 바로 하루 만에 상한가가 나왔죠. 뒤에 흔들면서 더 올라갔고요. 첫 추천 놓쳤어도 뒤에 계속 반복해서 최종 지지 이탈이 없다면 그 위에서 흔들어댈 때
일정을 토대로 반복 매매, 반복 매수 가능하다. 추천은 검정 색깔별로 드립니다. 3시 20분쯤에 3시 20분 검정별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추천 언제 주나요? 질문이 많은데 3시 20분에 밥 주니까 이때 숟가락 드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무료방 검정 색깔별 3시 20분에 드렸었고요. 매수 가격도 다 적혀 있습니다. 47,500원에 돌파 추천 드렸었고요. 루닛 일봉 이때 돌파 추천, 여기 또 눌림 추천 드렸었고요. 여기까지 빠지진 않았지만 이때 장대 연봉이 나와가지고 매도를 놓친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5만원쯤에서 반등 나올 거라고 했으니까 홀딩을 편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 극대화 가능했고, 또 21선 이탈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분할 매도식으로 가져갔던 분들은 수익 극대화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지지를 봐야 되겠죠. 7만원이 돌파 안착하는 맥점 기준점이었고, 꼬리는 무시합니다. 캔들 몸통 기준으로 양봉이 종가, 음봉이 시가 기준으로 7만원이 나왔던 거고요. 요 7만원이 그대로 이제 중요한 지지로 바뀝니다. 1차는 75,000원, 그 다음에 2차 72,000원, 7만원은 3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차를 오늘의 시가인 65,700원, 이렇게 4개 지지 보시고, 최근에가 하락폭이, 조정폭이 얼마나 크게 나왔나, 20%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20%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바로 가지 못하고 또 조정이 나오면 마이너스 20% 정도 항상 두들겨 맞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마이너스 20% 나오면 요 4개 다 이탈하네요. 요걸 생각하면서 얘가 밀리면 20%의 하락 파동이 나오는구나, 요걸 생각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추세 박스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가지 못하고 밀리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에요. 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머리고, 아직 머리까지 남았지만 여기가 발이고, 여기 무릎 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리고, 현재 어깨 자리죠. 여기 어깨 자리인데 단기에 120%가 올랐다.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 기준 8월 5일 저가 기준으로는 150%가 올랐고요. 이렇게 단기에 얼마나 많이 올랐나 이것도 생각하면서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구간에서 호재밖에 없었어요. 호재밖에 없었으나 주가는 내려갔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지는 게 당연하다. 이 조정도 생각을 하며 대응을 하도록 하자. 제일 중요한 게 요 구간의 복습인데, 제가 왜 여기서 추천이 멈췄나,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헤드앤숄더 흐름으로 여기 이탈하면 침체가 길게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서 여기서부터 추천이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제 추천이 나간 게 요 구간이죠. 역배열을 끊어줬던 구간 확인하고, 항상 요 패턴을 잘 생각하고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VT 화장품 관련주, 오늘 역대 신고가 나왔습니다. 화장품 호재가 중국 경기 부양책 나와줬고요. 그리고 개별 호재로 ENC 지분 추가 인수 뉴스 있었죠. 며칠 전에. K뷰티 수출 올해 첫 14조 원 넘는다 뉴스도 있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별 끊어준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역대 신고가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은 대개 다 4월 중순에 추천을 드렸었고요. 5월 말에 일정이 있었죠. 한중일 정상회담, 이걸로 일정으로 선침해 추천드렸었고,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재료 소멸로 밀리나 싶더니 큰 박스를 보여주고 하단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1년선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고, 이것도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죠. 워낙 많이 오른 자리니까. 자, 여기서 역배열 끊어주고 뿅 올라섰고, 좀 흔들다가 오늘 고점 경신 역대 신고가 가져왔습니다. 4만원 안착하는 게 중요했는데 뚫어주면서 역대 신고가 갔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4만원이 1차 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저항이었던 자리 전고점 37,500원 2차 지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의 시가
5,300원 3차 지지, 그리고 어제의 저가 4차 지지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 생각하시고, 월봉으로 봤을 때, 자, 여기 고점에서, 이 고점에서 뚫어 올려주면서 가속이 붙어서 위로 갔었고요. 지금도 고점에서 한 번 더 흔들어 대다가 여기 하단을 지켜주면서 위로 뚫어줍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랑 똑같은 자리로 돌파가 나온 거죠.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했다면 밑으로 가속이 붙는 자리였는데, 다행히 또다시 한 번 더 여기처럼 위로 가속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워낙 많이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자제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다음 한국 화장품 제조, 얘도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얘도 4월에 추천드렸습니다. 5월 초 5월 말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처럼 크게 갈 수 있다고 했고 크게 올라가 주면서 최대 230% 상승이 나와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실리콘2, 파마리서치 이렇게 3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 화장품 제조부터, 얘는 크게 올라갔다가 추천드리고 230% 올라갔다가 크게 하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크게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정도 하락이 나왔던 구간이 있고, 지금은 고점에서 마이너스 50% 나오고 반등이 살짝 나와주고 있네요. 추천은 요때 드렸었고 9일 만에 상한가 나오고 계속 쭉쭉 올라갔습니다. 요때처럼 100% 이상 크게 갈 수 있다고 했고, 100%를 넘어서 훨씬 더 크게 화장품 대장주로서 우상향을 보여줬죠. 그리고 고점에서 이렇게 VT처럼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기서 반등 실패하고 이탈이 나왔어요. 여기 고점에서도 제가 박스 하단 눌림 매수 가능하다고 드렸었는데 이탈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짧은 손절, 그 다음에 121선 손절 자리고요. 또 1년선도 이탈하고 2년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계엄으로 계속 밀려가지고, 그리고 계엄 전에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밀리고 있었죠. 지금은 1년선과 2년선 사이에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42,000원, 52,000원 정도의 요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을 지켜주면 또 올라가 줄 수 있는 거고, 이탈하면 침체 구간이 계속 길어지겠죠. 근데 현 흐름으로 봐서는 더 떨어질 확률보다는 다시 또 V자 이렇게 쭉 올라간다, 요 기대치는 좀 낮추시고요. 이렇게 박스로 뭐 또 흔들면서 천천히 정배열로 다시 회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일단 1년선 52,000원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 지금 위에서 물리셨던 분들은 시간 투자가 지금은 가능해 보이는데, 만약에 42,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손절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부라도 손절을 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리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이걸 뚫고 올라오면 계속 홀딩 해가지고 본전 이상의 수익을 또 노려보셔도 되겠고요. 현재는 낙폭과대 구간. 다음은 실리콘2. 실리콘2도 4월에 이제 VT랑 같이 드렸었죠. 얘네가 느리게 우상향하는 종목 정석이었는데, 여기 영업이익으로 갑자기 빡 튄 다음에 가속이 붙어서 쭉쭉쭉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역배열로 좀 내려가는 형식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반년선 지지하다가 실패, 그리고 1년선 이탈, 2년선까지는 빠지지 않고 얘도 1년선, 2년선 사이에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끝까지 내려오진 않았으니까 작게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000원, 28,500원 정도의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것도 낙폭과대 박스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낙폭과대 자리 여기 하단
2년선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침체가 아주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역시 동일하게 주의를 하도록 하시고, 다음 파마 리서치. 이거는 미용기기 관련주죠. 화장품도 되긴 하고 역대 신고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면 큰 추세 이탈 없고 작은 추세도 이탈이 없이 역대 신고가를 향해서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121선 이탈 없이 반등.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밀리면 전고 돌파 역대 신고가 24만원 정도, 24만 1,500원 이거 돌파 실패하면 또 20만원 정도까지 내려오는 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또 반등 나오는 건 생각하시고, 중요한 게 이 하단 19만원 정도의 지지입니다. 121선 근사치 가격이기도 하고, 이것도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죠. 천천히 우상향 하면서 쭉쭉 올라가는 애니까 잡고 싶으면 눌림 매수를 좀 노리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천천히 느리게 우상향 종목의 정석 흐름으로 역대 신고가 다시 시도를 하고 있다. 다음은 폴라리스 그룹주 볼게요. 폴라리스 세원이 오늘 100억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으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고요. 추천은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폴라리스 AI 드렸습니다. 오피스는 11월에 추천드리고 이렇게 최대 30% 수익 나왔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AI도 12월 초에 추천드리고 현재 오늘 18% 상승이 나왔죠. 시간에 3.5% 나와가지고 그것까지 합치면 오늘 18%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로 감도랑 쉬었다 가면 초록, 바로 가는가 싶더니 조금 밀리고 다시 재차 반등이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시간에 상한가가 나온 폴라리스 세원부터 볼게요. 얘는 동전주에 가까운 구간이고 조심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역배열로 빠지고 있을 거고요. 동전주니까. 여기서 박스, 그리고 박스 하단 이탈하고 쭉 빠져버렸고, 하단도 이탈을 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역배열로 계속 빠지고 있죠. 이런 게 밑에서 반등이 나오면 시원하게 크게 나오긴 하지만 이런 거는 추천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 튀어줄 때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배열은 이렇게 일봉상 잡혀 있고, 시간의 상한가 1200원 정도까지 올라왔죠. 종가상 여기를 안착하는 게 12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전고점 그리고 또 요 전고점이 121선과 일치하는 138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 주요하게 저항대 체크, 그리고 1300원 중간 저항대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보통 3자 배정 결정이면 반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반짝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역배열로 내려가는 거 조심하도록 하시고, 키움 기준으로 신용 종목이긴 하나 그래도 역배열로 계속 빠지고 있고 동전주 구간이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적자 지속 종목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뭐 신용 종목이겠죠. 아무튼 역배열로 빠지는 이런 흐름의 종목은 좀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튀어줄 때, 시원하게 튀어줄 때 잘 정리를 하고 교체를 권장을 드리고요. 다음은 폴라리스 오피스. AI부터 볼까요? 얘가 시간으로 3.5% 올랐으니까. 월봉을 보면 많이 오른 자리입니다.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내려갔다가 역배열 여기 끊어주고 여기 발목 자리부터 쭉 올라갔고요. 이렇게 고점 박스 자리죠. 고점 박스 요 상단 자리에서 추천드렸고요. 지금 살짝 뚫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일봉도 여기 역배열 끊고 올라갔죠. 또 이번에 이렇게 크게 역배열 끊어주는 자리에서 요 자리 확인하고 여기서 추천드렸고요. 바로 8% 수익 나왔습니다. 바로 8% 수익 나왔고, 근데 또 여기까지 밀려도
또 꼬리 달렸지만 계속 반복 매매 가능하다고 있고, 여기까지 밀려도 눌림 매수 가능, 계속 반복 매매 하라고 했고요. 이번에 좀 밀리다가 이렇게 다시 재차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돌파 기준으로는 한 10% 정도, 눌림 기준으로는 30% 맞나요? 30% 정도의 수익이 나와준 거죠. 돌파, 눌림, 양방으로 다 수익이 나왔고요. 이것도 시간의 상승이니까 내일은 반짝을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 여기 전고점 구간 3,300원 정도, 이 구간을 확실하게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전고점은 3,800원 정도,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밀리면 또 박스 중앙까지 내려오는 건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단기 지지는 오늘의 시가 그리고 어제의 시가, 이렇게 두 개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장대 양봉이 3개가 이렇게 크게 나와주고 있고, 당연히 하락할 때도 조정이 크게 나옵니다. 아무튼 포인트는 이렇게 역배열 자리 돌파 나오는 거, 역배열 자리 돌파 나오는 거 보고 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왔다, 요겁니다. 항상 많이 추천드리는 타점이죠. 다음은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는 박스 돌파로 추천을 드렸고요. 이렇게 박스 자리에서 여기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면 여기까지인데, 하단까지인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눌림에서 홀딩 구간이죠. 4,500원이 손절이 되는 거고요. 4,500원 위에는 다 눌림에서 홀딩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통으로 다 눌림에서 홀딩 구간인 거죠. 이렇게 최대 30% 수익이 나와줬던 거고, 그 뒤에는 계엄으로 좀 밀렸고요. 얘는 다시 장기 입형 5,900원 회복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고, 전고점 6,900원 정도.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 하려 하고 있는데 계엄으로 밀려가지고 다시 기존의 박스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박스 상단인 6,250원도 체크하시고, 지지는 어제 저가 5,250원, 그리고 기존의 요 최종 지지 4,500원도 보고 박스 매매 하시면 되죠. 폴라리스가 하나가 더 있네요. 폴라리스 AI 파마. 얘도 지금 삐리하게 좀 내려오고 있고, 장기 입형에 자꾸 저항이 걸리죠. 얘도 만약에 또 올라오면 또 121선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건 조심을 하면서 대응하시고, 현재는 6,000원에서 4,800원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역배열을 끊어 줘야 되겠고요. 다음은 정치 테마주 에이텍 볼게요. 에이텍 탄핵이 부결이 됐음에도 이재명이 지지율 압도적으로 높이면서, 그리고 다시 또 탄핵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으면서 이재명 관련주가 연속해서 상한가가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이텍은 낙폭과대 박스 돌파 자리 늘상 추천드리는 발목 무릎 자리에서 중장기 추천 드렸었고요. 80% 올라갔다가 오늘까지 눈 감고 계속 대선 전까지 가져간다 마인드였으면 최대 320% 수익이 나오시면서 기존 머리 자리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대선주로 중장기로 길게 봤던 거니까 당연히 요 기존의 머리까지 간다 마인드로 100% 이상의 수익을 노렸으면 되겠죠. 그리고 자리 자체가 추천했던 자리가 워낙 바닥권이었고 1층, 2층, 3층 쭉 이렇게 정석으로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좀 버티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11월에 선고 이슈였죠. 아무튼 자리 자체가 중장기로서 정석이었던 자리였고, 그야말로 정석으로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면서 머리까지 올라간 교과서 차트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중장기 추천드리고 바로 이렇게 쭉 이쁘게 440% 올라갔었고요. 에이텍 같은 경우는 11월에 변동이 좀 있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중장기 추천주는 최소 50%, 평균 100% 이상의 수익을 노리는 매매고 중장기 방이 따로 있어요. 다음 안랩 써니전자.
안랩도 요 똑같은 자리에서 에이텍 추천드렸던 구간에서 같이 드렸습니다. 같이 드렸고 이것도 대선 전까지 눈 감고 홀딩 했으면 되는 거고, 밀렸던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당연히 버텨야 되는 거고, 버티기 싫으면 손절했다가 회복 나올 때 재매수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대선주 자체가 일정주죠. 대선 전까지 뭐 사고 팔고 하거나 쭉 그냥 눈 감고 홀딩 하거나 요건데, 이번에 이렇게 수익이 나와줬고, 써니전자도 크게 밀렸다가 이번에 올라와 주면서 유사 흐름으로 안랩보다는 약수익이 나왔지만 아무튼 이렇게 추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익 전환이 나왔습니다. 안랩은 보안주 본질로서도 탄탄한 종목이고 정치 테마주로 추천, 그리고 대선 테마 싫으면 하지 마라 패스 드렸습니다. 올해 4월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조국, 이재명, 안철수 드렸었고, 화천기계도 3월에 엄청나게 크게 수익이 나왔죠. 요 당시에 안철수가 꼴찌였습니다. 해서 3번인 안철수를 그냥 약수익이나 혹은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조국과 이재명이 워낙 크게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팀플레이 수익이 나왔던 거고, 뭐 오늘까지 가만히 들고 있었어도 수익 극대화가 되었고요. 정치 테마주는 초보는 접근을 자제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변동도 크고 현재는 단계 워낙 크게 많이 올랐으니까 거의 다 막 100% 이상씩 올라가지고 지금은 무리하게 들어가기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또한 정치 테마는 악재가 있으면, 특히 불출마 같은 악재들 이런 게 나오면 개파락 나오거든요. 이렇게 쭉 떨어지는 구간에서 손절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매도 기회를 안 주고 점 하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런 최악의 개파락도 늘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시고요.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세요. 나는 제약주는 안 한다, 나는 정치 테마는 안 한다, 이렇게 내 영역이 아닌 거는 가든 말든 무시하고 배 아파할 일도 없어야 됩니다. 다음 김동현이랑 한동훈 하나씩만 더 볼게요. PM풍년이랑 오파스넷. PM풍년은 오늘 급등 나와주고, 밑에서 박스였죠. 밑에서 박스였는데 오늘 급등 나와주고 전고점 맞고 떨어졌습니다. 항상 꼬리는 무시한다고 했어요. 여기 음봉의 시가 기준으로 9,800원 정도 딱 정직하게 맞고 떨어졌고요. 여기 안착하면 다음 당연히 꼬리도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꼬리도 기준이긴 한데 몸통보다 약한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무튼 두 개 다 기준이고 첫 번째 기준에 저항 맞고 떨어졌다. 지지는 8,800원, 그리고 오늘의 시가인 8,000원. 크게는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N 패턴 다음에는, 이렇게 N으로 올라온 다음에는 여기 안착 실패하면 크게 M으로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악으로 내려온다면 또 6,000원 초중반까지 떨어지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크게 박스가 하나 더 생기는 거고요. 다음 오파스넷, 한동훈 관련주. 여기 장기 평저항 이번엔 돌파하고 올라왔고, 9,000원 지키면 계속 홀딩 하라고 했죠. 9,000원 지키면서 한 번 더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 작은 지지로는 만원, 그리고 오늘의 시가 9,500원 정도, 그 다음에 9,000원, 이렇게 3개 지지 보시면 되고요. 다음 YBM넷, 교육주로 추천드렸는데 이번에 상승이 나오는 건 교육주가 아니라 이준석 정시 테마로 올라옵니다. 박스 하단 자리였고요. 손절가 2960 드렸습니다. 최종 손절가죠. 여기 밑꼬리 여기 지켜주면서 이번에 상승 나와주고, 돌파 기준 25%, 눌림 기준 35% 수익이 나와주네요. 박스 상단 자리는 5,000원쯤 하니까 5,000원 안착 여부를 잘 보면서 대응해야 되고요. 5,000원 맞고 떨어지면 또 3,000원 초반까지 내려오는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일봉도 이렇게 박스였고, 이렇게 밀렸다 올라오는 거 생각하라고 했고, 요즘 밀렸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자리고요. 일봉, 자 이렇게 박스로서 장기 입형 저항대 맞고 떨어지고 있었고, 이번에
요 하단 박스 하단 지켜주면서 반등 나와주고 박스 돌파, 그리고 2년선도 돌파가 나왔고요. 2년선 가격이 4,000원 정도 하죠. 요 4,000원 정도 지키는 게 1차로 가장 중요. 그 다음에 밑에 1년선 3,850원, 또 오늘의 시가가 121선과 일치합니다. 3,650원 정도 지지 3개 체크. 밑에 더 넣자면 이렇게 2개. 박스 매매 했으면 됩니다. 운 좋게 정치 테마로 껴가지고 올라가 줬네요. 다음은 알테오젠. 현재 일본 큰 추세 이탈하고 회색 박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급락이 나왔던 밑꼬리 이거 지키면 계속 홀딩 가능하다고 했고, 지켜주면서 박스, 여기 박스 상단 34만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존의 요 추세 2개 저항대 체크하시고, 얘는 5월에 빼꼼 올라왔던 자리, 회색이 발이고요, 주황이 발목이죠. 발목 자리에서 중장기로 또 재추천 드리고, 단계 70% 그리고 최대 이렇게 130%까지 또 올라왔고요. 첫 추천 기준으로는 600% 올라갔습니다. 많이 오른 자리, 자, 이런 머리 자리는 좀 피하도록 하시고, 월봉 추천드렸던 자리도 여기 무릎 자리, 여기 기준으로 650% 올라갔고요. 이 추세가 지금 살짝 이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살짝 이탈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주의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시고, 알테오젠도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 드렸죠. 더 갈 수도 있다만 그 과정에서 기본 마이너스 30% 이상의 조정을 주의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크게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월봉, 자, 여기 역배열 끊어주고 발목 자리 확인되었고, 여기 박스 돌파가 나오던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죠. 쭉 이렇게 크게 올라갔고, 현재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봉상으로는 아까 그림에서 이미지에서 봤듯이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34만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28만원 정도 지켜주는 게 중요한 하단 박스 자리. 박스 하단 이탈하게 되면 밑에 1년선 체크하시고, 1년선 이탈하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해야 됩니다. 늘 장기 입형 이탈하면 차례대로 주황, 초록, 검정까지 빠질 수 있다. 요걸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자리에서는 조정을 크게 당할 수 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는 마이너스 30% 나왔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40% 정도 나왔다가 박스를 만들어 주고 있네요.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ACD 관련주 다 똑같이 추천드렸습니다. 다 똑같은 자리에서 드렸었고요. 얘도 요 구간에서 계속 반복 추천드렸었죠. 약배열 끊고 올라오던 자리였으니까 고점 찍고 밀리고 있는데, 큰 추세는 얘는 지켜주고 있고요. 일봉은 121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알테오젠보다는 조금 더 강한 흐름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정배열 흐름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죠. 알테오젠보다는 강하게. 기존의 여기 지지였던 자리 11만 5천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다음 ABL 바이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타점에서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고, 추세 하단 자리, 하단을 지켜주면서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얘도 알테오젠보다는 조금 더 강한 흐름으로 상단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얘도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도로 내려오긴 했으나 어쨌든 빼꼼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121선 36,6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 밑에 2년선 지지 다 차트가 비슷합니다. 같은 섹터니까. 다음 유한양행, 유한양행도 제가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똑같이 밀리고 있는 상태고요. 3월부터 8월에 FDA 승인 일정이 있으니까
반복 매매 선침해 하면 된다고 했고,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발표하고 반짝 재료선을 나오나 싶더니 쭉 후반형으로 크게 올라갔죠. 이때 음봉 나왔을 때 홀딩 가능하다고 했고요. 고점에서 여기 하단 이탈하고 무너집니다. 고점 박스 이탈. 121선 끼고 왔다 갔다 하다가 계엄으로 밀렸고 다시 회복을 시도하고 있고요. 12만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여기 작은 박스 상단. 최근의 저가 10만 9천원, 그리고 밑에 10만원. 아직은 역배열 끊어준 다음에 지금 발목 자리를 보면 되겠습니다. 어깨 자리에서 발목 자리. 여러분들이 관가를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 자리는 찐으로 무릎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깨에서 무릎 자리예요. 그러니까 월봉을 보면 개고점이잖아요. 미친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릎일 수가 없죠. 무릎은 요런 데잖아요. 그쵸? 여기를 통으로 발로 본다 치면 여기가 무릎이고, 여기를 또 통으로 발로 친다면 여기가 무릎이고, 뭐 요런 자리가, 바닥에 있는 자리가 그나마 무릎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지, 요런 엄청난 고점에서 여기를 무릎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내려간 어깨 자리입니다. 내려간 어깨 자리고 해서 월봉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봉으로 보면 무릎이다 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 내려간 어깨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을 놓치게 되면, 만약에 주가가 하락할 때 여기 손절을 놓치게 되면 엄청나게 크게 끌려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항상 월봉을 먼저 보도록 해야 됩니다. 월봉을 보면 확연히 다른 자리죠. 다음 재건 관련주, 좀 고점에서 밀리다가 얘도 내려간 어깨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역배열 돌파 나오던 자리에서 추천 주요하게 드리고 고점 경신했다가 최근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라고 했고, 밀리다가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경고를 드렸던 이유가 단기에 110%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을 하자. 최근에 하락폭도 이렇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나왔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마이너스 30%, 40%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의식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반등이 나와주면서 21선 건드려 줬고요. 21선과 15일선이 겹쳐있는 구간, 여기 8,000원 정도, 여기를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지 자리 8,000원 초반 근사치 자리고요. 8,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전고점인 9,000원 보시면 되고요. 중간값으로는 8,500원 보면 되겠죠. 500원 단위로. 그리고 당연히 여기 어제의 저가 여기를 지켜야 돼요. 이거 이탈하면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워낙 많이 오른 자리니까 좀 무리한 추격은 자제를 하시고. 다음 SG도 지금 전고점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3,800원 정도 여기서 맞고 떨어졌죠. 얘도 주요하게 추천을 드렸던 데가 여기가 있고 또 여기가 있고요. 여기는 갭매우기 박스 돌파로 추천드렸었고, 여기는 역배열 돌파 초입이죠. 늘상 추천드리는 여기 역배열 끊어주던 자리. 얘는 21선까지 건드리진 못했고, 15일선이 3,100원, 21선이 3,200원 살짝 밑에 있습니다. 여기 3,100원, 3,150원 여기를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것도 복습을 잘 하시고 똑같은 자리를 노릴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를 추천드렸던 이유도 펩트론이 딱 요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걸 토대로 바로 똑같이 추천을 드렸던 거죠. 펩트론도 보시면 여기 아직 약배열 못 끊었죠. 근데 약배열 끊어주는 구간을 제가 확인한 다음에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 사인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갔죠. 똑같은 자리. 이 자리가 XG를 추천드렸던 자리랑 똑같다.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손절은 당연히 4만원 잡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SG도 이렇게 손절 잡고 들어갔으면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무조건 다 가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다 가면 손절가가 왜 있어? 짧은 손절, 큰 기대 수익, 손익비 대응을 하는 겁니다. 펩트로는 현재 고점에서 헤드앤숄더가 보이네요. 어깨, 머리, 어깨가 보이니까 여기 최근에 저가 73,700원 이탈하는 거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요거 이탈하면 크게 밀릴 수가 있겠습니다. 펩트론도 워낙 많이 올랐고, SG 여기는 박스 돌파, 그리고 여기는 역배열 돌파 초에 젠백스 갭 메우기 구간, SG도 여기 갭 메우기 구간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개파락이 나왔던 구간이죠. 여기 20%짜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먹을 수 있는 20%짜리였고, 이런 걸 계속 똑같은 자리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젠백스도 갭 메우기로 반복 추천드렸고 최대 100% 수익 나왔고요. 얘도 지금 답동이 나오고 있으면서 제자리까지 빠지는 흐름이니까 더 떨어지는 건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전고점 맞고 떨어지고 있는 구간.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레몽레인이죠. 얘가 최근에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주가 조작 이런 걸로 하락이 나왔는데, 오징어 게임 2 흥행 기대감, 그리고 최근 2연속 급락에 따른 낙폭과대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갭매우기 노랑한 척하면 주황까지 17,000원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갭매우기 구간이니까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요. 이 주황까지 무조건 다 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안착하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갈 수 있는 차례니까 늘 체크하고 손익비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10%짜리 갭이고 얘는 25%짜리 갭입니다. 유나이티드는 와이더 플래닛이네요. 와이더 플래닛이 유나이티드고 레몽레인이 스튜디오입니다. 이름을 헷갈리게 지어놨어.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12월 26일에 시즌2 공개를 하고 있고, 요 기대감으로 들어갔던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선침해로 들어간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갑자기 선행매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급락이 나와가지고 당황을 많이 하셨을 텐데, 다행히도 상한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또 25년 1월에 여기 드라마상 후보, 이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다음 쇼박스, 덱스터, 뮤직 스튜디오, 얘네들도 볼게요. 쇼박스도 여기 역별 돌파 초입 나올 때 오징어 게임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미리 최대 30% 수익 나왔고요. 요 12월 일정이 오징어 게임 2죠. 이건 일봉이었고, 여기는 파묘로 수익 나왔고요. 뒤에 빠졌을 때 다시 오징어 게임 2로 선침해하면 된다 했고 재차 수익이 나와줬던 거죠. 그러니까 파묘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뭐 되면 말고 안 돼도 상관없다. 왜? 오징어 게임 2로 그냥 계속 끌고 가면 되니까. 근데 도중에 반응이 좋게 나와가지고 흥행을 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반복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이 운 좋게 나와줬던 거고요. 장르가 오컬트인데 흥행을 내가지고 운 좋게 수익이 나왔죠. 다음 덱스터가 제 영상 초반에 처음에 설명드리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 요겁니다. 여기 정석 자리에서 850%까지 올라갔다가 당연히 요쯤 올라가면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덱스터는 현재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일단 쇼박스부터 보겠습니다. 쇼박스 11월 4일에 고점 찍고 뒤에는 밀리면서 크게 떨어졌고요. 유나이티드 스튜디오 유나이티드 요런 애들이 떨어지니까 같이 동반으로 밀렸었고, 현재는 역배열로 큰 역배열 형태로 잡혀 있고요. (60일선) 가격인 4,1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일단은 5일선은 살짝 회복을 해줬고, 또 장기평을 넣어서 보면 1년선과 2년선 사이
여기 중요한 자리 살짝 걸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요래 추세 이탈하고 여기서부터 급락이 나왔고 쌍봉 형태로 밀렸죠. 이렇게 쌍봉 형태로 밀려가지고 급락이 나왔고 121선 가격도 체크 3,900원. 요 밑에 저가 3,460원 이탈하면 이거는 또 기회비용 상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단기 포지션 분들은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다음 덱스터는 박스 보여주다가 이번에 계엄으로 박스 하단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이 나왔습니다. 얘도 24% 마감이 되었고, 기존의 박스 하단 회복 그리고 1년선도 살짝 회복을 했네요. 2년선 8,400원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월봉 여기 추천드리고 쭉 올라갔다가 이제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라고 했고, 최근에 역배를 끊어주면서 계단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월봉의 전고점은 9,000원 정도 하고요. 다음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랑 똑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얘도 과거에 여기서 추천 들어갔습니다. 일단 덱스터를 먼저 요 구간에서 추천 드리던 도중에 뒤늦게 위즈윅도 가능하다 라고 드렸고 같이 올라갔고요. 뒤에는 또 동일하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졌고요. 유사하게 움직여 주고 있죠. 얘는 121선 저항 안착하고 올라가는데 계엄으로 밀렸고 다시 또 121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네요.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박스 상단이 1,800원 1,800원 종가 상한착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 밀리게 되면 또 여기 하단까지 1,400원까지 또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큰 박스니까. 다음 두산 로보틱스 하락 이후 계엄 유탄을 맞은 두산 주가 급락에 사업 재편이 무산 위기가 되었다. 얘도 박스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최저점은 여기 노랑 잡아드렸고 33% 반등이 나오고 뒤에는 박스 움직여 주다가 어제 상승이 나왔는데 아직은 역배열에 갇혀 있다라고 했고, 요 역배열 저항대 맞고 떨어졌습니다. 두산도 현재 일봉을 볼게요. 어제 양봉 나올 때 아직 역배열에 갇혀 있다,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했고, 조금 더 위로 갔긴 했는데 크게 밀렸고요. 그리고 이게 분봉상으로 급등이 나왔던 자리였기 때문에 분봉상 급등에 따른 이렇게 분봉이 우다다다 갑자기 18%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갑자기 올라가면 보통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또 그러니까 요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라고 했고, 결국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저점 경신이 되었네요.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추격하지 마세요. 이게 보통 90% 확률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10% 확률로 더 가는 거니까 아주 승률이 낮은 자리고, 오늘의 저가 5만원 정도 이탈하면 이거는 또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대응을 해주도록 하시고, 8월에 저가를 이탈한 상태입니다. 저가를 이탈을 했고 요렇게 박스였는데 지금 이탈이 나왔고, 만약에 대칭으로 밀린다면 45,000원쯤 4만원 초중반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네요. 신저가 가격은 32,000원이고요 이번에 여기를 장기 입형을 안착하고 박스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실패가 나오면서 계속 뭔가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다음 12월 10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정치 테마 이재명 계속 올라가 주고 있고, 한동훈, 김동연, 안철수, 이준석도 계속 올라갑니다. 안철수는 오늘 좀 밀렸습니다. 막판에는 밀리고 마감이 되었고, 다음 재건 농기계 전일 시의 상승이었고 정석으로 반짝이 나왔죠.
재건 관련주들, 파라텍도 소방 관련 쪽으로 올라갔고, 농기계, 디젠스는 새만금도 엮여있고, 다음 오징어 게임, 낙폭과대 자리에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스튜디오, 뮤직 스튜디오 덱스터 쇼박스 반응이 나와줬고, 일정 체크합니다. 12월 26일 그리고 내년 1월 5일 이런 거 달력에 다 적어두고 계속 주기적으로 보시고요. 화장품 관련주 낙폭과대 자리에서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반등이 크게 나와줬고, 제약 관련주 이것도 개별 호재도 있고, 큐로셀, CJ 바이오사이언스 얘는 전일 시의 상승이라서 정석으로 반짝 400억 유상증자, 무료 추천주였던 루닛 고점 경신해줬고요. 노을은 한동훈 관련주기도 합니다. 미디어 관련주 연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비상계엄수혜죠. 시추 관련주 이것도 낙폭과대 반등이 나왔고, 시추 관련주들은 11월 말에 정리를 잘 하자고 했습니다. 단기 재료 소멸 주의. 개별 테마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루닛과 같은 무료 추천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루닛을 무료 추천 이때 또 재추천 드리고 바로 하루 만에 상한가 나오고 현재 120%까지 올라갔죠. 다음 12월 9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 정석으로 반짝 나왔나 볼게요. CJ 바이오사이언스 400억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 유중 중에 유일한 호재죠. 고가 26%, 종가는 11%, 정석으로 반짝 나왔고 121선쯤에서 맞고 떨어졌습니다. 다음 대동기업, 농기계, 재건 관련주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8%, 종가는 11%, 정석으로 반짝. 얘는 또 이렇게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갭 상승이 나왔으니까 갭 하락 나오면 전날의 종가인 14,400원까지 또 떨어지는 건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현재 워낙 많이 오른 역대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범량 검령 얘는 재건 관련주고 낮은 확률로 상한가 나왔네요. 2년선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이것도 워낙 크게 많이 올랐고 지금 요 구간도 가짜 반등이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조금은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 워낙 크게 많이 올랐으니까.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서 내려가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를 끊고 올리면서 전고를 향해서, 그리고 꼬리 체크하시고, 클리노믹스 딱히 뉴스는 없었고 동전주 낙폭과대 반등, 고가 27%, 종가는 12%, 정석 반짝. 동전주니까 조심하시고. 다음 위주컴 이것도 이재명 관련주죠. 9.4%였고 고가 17%, 종가는 1%, 정석으로 반짝 나왔습니다. 그래도 2년선은 안착을 해줬고, 유틸렉스 낙폭과대 자리에서 7% 상승 마감했네요. 꼬리 없이. 시간에 9%였고요. 다음 재건 SY스텔텍 얘도 낮은 확률로 상승 마감 나왔습니다. 7.7%였고 고가 23%, 종가는 21%, 상승 마감. 난강토건 재건 관련주 반짝. 대동금속 이것도 농기계 재건 관련주 반짝. 다음 SG 재건 관련주 얘는 상승 마감했고요. 대동 반짝 재건, TYM 재건 반짝, 이화공령 반짝. 삼부토건 상한가 낮은 확률로 상승 마감. 동전주 구간에서 다시 1000원이 또 되었네요. 전진건설로봇 지금 대개 다 재건주가 많이 있고요. 현대에버다임도 꼬리 살짝 달렸고, 대장주급이었던 SG랑 SY스틸텍이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검량건영, 삼부토건 이렇게 4개 정도가 크게 상승 마감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반짝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하니까 잘 체크하고
시초 꼬리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 12월 10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DB그룹주 테슬라에 탑재되는 자율주행용 고주파 칩 위탁 생산을 앞두고 있다. 이 상한가 8.7%. DB 월봉 역대 신고가 찍었다가 정석으로 밀리면서 역배열 끊어주고 올라가다가 또 밀리다가 반등 나와주는, 이렇게 지금은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봉 장기평 위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 다시 또 올라오다가 또 이탈, 이렇게 박스를 보면 되죠.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 있고요. 시간의 상한가로 1,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1,500원 1,500원이 여기 전고점 저항대네요. 그리고 두 번째 전고가 1630 정도 하고요. 이렇게 전고점 기준으로 저항대 두 개 체크. 크게 확장해 가지고 이렇게 박스로 보셔도 되겠고, 역배열을 끊어주면서 박스 중앙까지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승이니까 당연히 합동은 조심을 하도록 하고, 다음 DB하이텍 22년도에 고가 찍었다가 근사치까지 또 23년에 갔다가 밀리고 있고요. 역배열이죠. 이렇게 역배열로 여기를 기점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하단까지 또 올라오면 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데, 일단은 하단까지 밀린 상태에서 반등을 깨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35,000원 35,000원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일봉은 여기서 박스 주다가 이탈하고 밀렸고 계속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현재 역배열은 이렇게 시간의 상승으로 14,4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이 정도.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가 35,000원 35,000원 종가상 안착이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고가 또 121선과 일치하는 38,000 후반대고요. 중간 저항대 체크. 29,000원 지지 중요. 다음 위세 하이텍 상한가 25년에 AI 수익화 기대감, AI 차르 신설 검토 소식 27일에 있었던 뉴스고, 오늘은 뭐 딱히 뉴스가 없나 보네요.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월봉 23년도 고점 찍어주고 뒤에 쭉 밀리고 역배열 끊어주고 올라오나 싶더니 다시 재차 밀렸습니다. 일봉 121선 살짝 안착하나 싶더니 밀리면서 현재는 이렇게 크게 박스가 형성이 되었죠. 시간의 상승으로 5,000원 가까이 올라왔고요. 5,000원 박스 상단 5,300원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폴라리스 그룹주, 얘네는 앞에 봤죠. 추천주였기 때문에 앞에 봤으니까 고정 댓글 활용하도록 하시고, 다음 오세훈 관련주 진양 그룹주, 진양 산업 상한가, 나머지는 5%대. 장대한봉 두 번 연속 나왔고 꼬리 8,900원, 지지는 8,000원, 그리고 오늘 시가인 7,500원 1차 2차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원 단위로 이렇게 7,000원 또 6,500원 6,500원쯤이 또 장기 입형이랑 일치하고 있고요. 평소에 거래량 없다가 이번에 장대한봉 두 번 터져줬고, 변동이 크니까 주의. 장치템 마주들 박스로 움직여주다가 돌파가 나왔고, 월봉이 전고점은 12,000원 살짝 미치고요.
다음은 진양 화학. 얘는 월봉 전고점이 3,300원. 일봉 2년선 살짝 안착한 자리에서 5% 상승이 또 나와줬고, 얘는 꼬리가 3,200원에 근사치에서 많이 걸렸죠. 3번 걸렸죠. 3,200원 체크. 오늘의 저가 지지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이렇게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하시고. 다음은 진양 폴리. 폴리는 전고점 맞고 떨어졌고 8,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1년선 6,500원 지지 중요. 월봉은 요렇게 박스고 5,500원, 7,500원, 꼬리는 자꾸 8,000원에 걸리고 있고요. 그 위로는 8,500원 체크. 일단 PNC 테크 상한가 280억 건물 등 양도 결정. 약배열로 빠지고 있네요. 상태가 좋지 않고, 오늘 장중에도 반짝했고 내일도 반짝 주의하시고, 이제 거래량 없이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던 중에 딱 정직하게 여기를 기준으로 정직하게 한 번, 두 번 걸렸고 또 올라오면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한국종합기술 9.8% 이재명 관련주고, 오늘 2년선 안착했네요. 2년선 5650 시가인 5,500원, 1년선 5150 3개 지지 보시면 되겠고, 저항대는 전고점 여기 6,000원 정도 4번 정도 맞고 떨어졌고요. 종가상 6,000원 안착 중요. 그 다음에는 또 꼬리가 누구간 6,000원 후반대 여러 번 걸렸네요. 크게는 이렇게 저항대 2개 체크하시고, 얘도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가끔씩 튀어주는 앤데 이번에 정치 테마로 2년선을 돌파. 역배열도 이렇게 끊어졌고요. 기존의 지지 자리가 6천 초반입니다. 6천 초반 이 자리를 전과상으로 올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나노브릭 9.8% 100억원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유증 중에 유일한 호재. 최대 주주 변경, 이것도 반짝 조심하시고. 하단까지 빠졌다가 반등 나와주고 있고, 역배열은 이렇게 아직 큰 역배열 잡혀있고, 일봉 2,200원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2,200원 요정도. 종가상으로 2,100원 2년선 안착하는 거 중요하고, 전고점은 2,500원 체크. 또 파동이 위아래로 크니까 반짝했다가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변동이 크고 장대 양봉이 나와주던 구간에서 놓치게 되면 평소에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괴로울 수 있겠고요. 다음 3빌리언 6.9% 의료 AI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는 항상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떨어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3,000원 지키는 거 중요하고, 일단은 먼 나라 얘기죠. 지금은 여기 위에 위치해 있고, 역배열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자리 5,200원까지 올라와줬고, 최근에 저가 4,600원 정도 이탈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탈하면
마이너스 80%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지금 고점 대비 여기까지만 하면 50% 마이너스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이너스 80%에 비하면 별거 아닌 거죠. 여기 이탈하면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 마이너스 80%가 왜 무서우냐면 마이너스 50% 당했을 때 이게 본전이 오려면 50% 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100%가 올라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80%면 300% 이상 올라야 됩니다. 300% 이상 올라야 본전이 온단 말이죠. 신규 상장주는 대개 다 공모가 밑으로 훨씬 더 크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DS 단석 시간의 4.6%, 얘도 신규 상장주고 여기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을 하자는 거죠. 여기서 물리면 너무나 괴롭다. 상장 초입 여기 왼쪽에서 조심을 하도록 하자. 밑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왔어도 여기 물린 분들은 여전히 본전이 세어라 내어라잖아요. 1대2 무상증자 결정으로 반짝 걸리락 반짝. 보통은 걸리락 반짝하고 뒤에 바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얘는 좀 돌연변이로 기출 변형 낮은 확률로 고점 경신했다가 밀리고 있고요. 무상증자일이 24일이죠. 24일까지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계속 밀리는 건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써니전자 6.7% 안철수 관련주고 오늘 튀었다가 좀 꼬리 달고 마감이 되었고, 1년선 저항받다가 바로 갭상승으로 2년선 안착하고 오늘도 갭상승 나와주면서 크게 반짝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시가 2450 그리고 전날의 종가 2300원 정도, 이렇게 1차 2차 지지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현재 갭상승 구간이 이제 진흙땅이 되는 거죠. 밟으면 푹푹 떨어지는 자리니까 이것도 생각하면서 대응하도록 하시고, 여기 전고점 구간 여기 맞고 떨어졌고 여기를 또 종가상으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은 지금 변동도 크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자제하시고, 내가 진짜 추격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막 드릉드릉거린다 이거 진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매수하실 때 내가 만약에 100만원 들어갈 거잖아. 그럼 한 10만원 20만원 정도만 이렇게 1차 매수를 딱 하세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0% 정도 나온다 쳐도 뭐 크게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바로 100만원 크게 들어갔어. 근데 이렇게 막 마이너스 30% 나와. 미치거든. 이렇게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소량 매수만 하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매매를 하도록 합시다.